사람은 얼굴에 인생을 쓴다. 나는 평생 수천, 수만 명의 얼굴을 봤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불행에 찌든 사람, 웃으며 이겨낸 사람. 이상하지 않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그 불안한 느낌 말이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당신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잘못된 사람과 한 번 손잡으면 몇 년을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표정은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눈빛, 미소, 주름 하나가 그 사람이 쌓아온 생각과 습관, 분노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건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이다. 이 눈빛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싸움으로 만든다. 의견을 내자마자 눈매가 번뜩이며 당신을 꺾으려 한다. 그들과 협력하면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들은 상대를 이기려는 데만 집중한다. 나는 그런 사람과 한 번 일한 뒤 그 회사와의 거래를 끊었다. 시간이 지나 보니 그들은 다른 회사와도 문제를 일으켰다. 내 직감은 옳았다. 다음은 뒤틀린 미소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들었을 때 아주 잠깐 입꼬리가 비틀린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차갑다. 그 순간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 미소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오랜 세월 쌓인 불만, 시기, 원한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의 진심은 벽에 부딪힌다. 잠시 멈추고 낮은 톤으로 인생은 짧다.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들과 거리를 두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지킨다. 세 번째 신호는 생기 없는 눈빛이다. 이 눈빛은 타고난 수줍음과는 다르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이런 눈을 봤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그들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본다. 마치 마음이 이미 어딘가 떠나버린 사람 같다. 그 눈에는 불꽃이 없다. 생기 없는 눈빛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삶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맡긴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담당자의 눈빛이 그랬다. 그는 문제를 풀 생각도 책임질 생각도 없었다. 그저 지시만 기다렸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같은 무기력에 빨려 들어간다. 네 번째 신호는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이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주름이 아니다. 늘 찡그린 얼굴, 늘 불만족스러운 표정에서 생긴 주름이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항상 긴장감을 만든다. 나는 한 회사의 부서장을 떠올린다. 그는 경험이 많았지만 하루 종일 불평만 했다. 당연히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그 회사는 재정난에 빠졌다. 다섯 번째 신호는 차갑고 감정 없는 눈이다. 당신이 기쁜 일을 말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슬픈 일을 말해도 공감의 기색이 없다.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그 눈에는 온기가 없다. 나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과 계약했다가 큰 손해를 볼 뻔했다. 그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 그 차가운 눈빛이 그 사실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음악이 잦아들며 속삭이듯.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미소를 지어도 눈이 진실을 말한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가짜 친절이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생긴다. 그들의 미소는 지나치게 완벽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가 변하지 않는 사람, 과하게 웃는 사람, 말투가 연극 대사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나는 도덕성의 표본이라 불리던 재무관리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의 미소는 늘 똑같았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완벽한 미소가 결국 가면이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빛이다. 누구나 불안할 때 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눈빛이다.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물었을 때 상대가 갑자기 시선을 떨구거나 다른 곳을 본다면 그것은 신호다. 나는 한 기술 공급업체와 협상할 때 이를 직접 겪었다. 그들은 내 눈을 피했고 결국 그들이 재정 정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흔들리는 눈빛은 거짓의 그림자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신호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다. 그들은 분노, 냉소, 무기력, 의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대화를 나눌수록
당신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사람의 기운은 전염된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언어, 표정, 사고방식을 닮아간다.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꿈을 위해 써야 한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꿈은 지체된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갑지만 그것은 자기 보호이자 삶에 대한 책임이다. 정주영 선생은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냉정했다. 사람 잘못 만나면 10년 고생한다. 그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사업 초기에 그는 수많은 제안을 받았다. 어떤 제안은 달콤했고 어떤 제안은 위대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상대의 눈빛, 태도, 말투 하나까지 관찰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면 아무리 큰 기회라도 단칼에 잘라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은 사업보다 어렵다. 돈은 잃어도 벌면 된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당신의 시간과 평생의 평판을 앗아간다. 정주영 선생은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결별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친구가 돈 문제에서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적 정을 이유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관계의 결단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미루면 더 큰 상처가 돌아온다. 당신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결정된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 같은 목표를 보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결실이 없다. 정주영 선생은 늘 말했다. 사람을 끝까지 믿어라. 그러나 그 믿음은 눈먼 믿음이 아니라 확인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따뜻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는 않되 경계심을 놓지 말라는 뜻이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주영 선생은 빈자리를 반드시 더 나은 사람들로 채웠다. 그는 늘 배우려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대화만 해도 힘이 나고 문제 앞에서도 용기가 생긴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들은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당신이 포기하려 할 때 등을 떠민다. 정주영 선생은 실패했을 때조차 그런 사람들과 회의하며 해법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인간관계는 토양과 같다. 잡초만 무성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씨앗은 힘차게 자란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에너지를 빨아먹는 관계를 정리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라.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눈빛, 말투,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 당신이 밝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모인다.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은 단순히 외모 관리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는지가 결국 얼굴에 새겨진다는 뜻이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굴은 굽고 눈빛은 흐려진다. 반대로 감사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얼굴은 생기로 가득하다. 나는 이 말을 깊이 새겼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 얼굴에 패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을 다시 붙잡게 했다. 자기 얼굴을 만든다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절망이 찾아오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자극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표정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당신의 눈빛에서 희망을 잃고 신뢰를 느낀다. 그리고 이런 얼굴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닮은 사람을 따른다. 당신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도전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가? 배신, 거짓말, 약속, 불이행 누구나 겪는다. 정주영 선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그날로 끝난다. 관계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을 피하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외롭고 더 가난해진다. 결국 당신의 성장도 성공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누구를 선택하느냐다. 정주영 선생은 실패한 관계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했다. 그는 늘 확인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작은 약속도 지키는지,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전폭적으로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마라. 다만 더 깊이 보고 더 신중히 선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지킨다. 정주영 선생은 관계에서 늘 주도권을 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관계에서 힘을 갖는 방법이다.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투명하게 행동하면 상대가 거짓을 드러낼 때 금세 보인다. 내가 먼저 성실하게 움직이면 게으른 사람은 옆에서 버티지 못한다. 결국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내 주변 사람을 거르는 필터가 된다. 정주영 선생은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 그는 한 번 신뢰를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줬지만 동시에 원칙을 어기면 단호히 관계를 끊었다. 그 단호함이 현대그룹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없이 확장하게 만든 힘이었다. 당신도 관계에서 시험을 치른다. 당신이 먼저 책임지는 사람인가, 먼저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게 될지를 결정한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럽고 정직해 보인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정주영 선생은 위기에서 사람을 시험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는 지켜봤다.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지, 누가 변명을 늘어놓는지, 누가 묵묵히 해결책을 찾는지, 이 순간이 관계를 정리할 최고의 기회였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은 좋을 때보다 나쁠 때 평가해야 한다. 좋을 때는 누구나 웃는다. 그러나 나쁠 때도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동료다. 당신도 기억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위기는 사람을 걸러내고 당신의 얼굴도 새로 만든다. 그 순간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 결국 인생은 사람의 선택이다.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헤어지고 누구와 평생을 함께할지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정주영 선생은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시간을 잃고 마음을 잃고 기회를 잃는다. 그래서 그는 관계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감히 끊고 과감히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졌다. 이 단순한 원칙이 그를 거대한 기업의 선장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삶도 같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 당신의 에너지를 북돋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인가? 그 답을 알았다면 행동하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잊지 말라. 당신 자신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다.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말, 당신의 책임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사람을 정리한 뒤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한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람이 들어온다. 정주영 선생은 관계를 끊은 후 반드시 자신을 점검했다.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었는지, 어떤 약점이 그 관계를 허용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물었다. 자기 성찰 없이는 변화가 없다. 사람을 바꿔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따라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내 마음을 닫고 내 습관을 점검하고 내 기준을 높여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강함이 새로운 사람을 끌어당긴다. 좋은 사람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가온다. 관계는 거울이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모이고 내가 열정적이면 열정적인 사람이 모인다. 그러니 관계의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을 다듬으라는 신호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두렵다. 상처를 겪은 뒤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좁아지고 기회도 줄어든다. 그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인부부터 외국의 기업가, 정치가까지 그 만남 속에서 그는 배우고 도전하고 때로는 부딪혔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의 모험이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야 한다.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당신이 원하는 기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성장의 계기는 항상 사람을 통해 온다. 그리고 기억하라. 새로운 관계는 당신이 만든 새로운 얼굴로 시작된다. 밝은 눈빛, 책임지는 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다시 확장된다. 결국 관계는 운명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하느냐, 어떤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느냐.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정주영 선생은 늘 말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사람도 운명처럼 다가오지만 마지막에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건 당신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 관계는 당신의 거울이고 당신의 얼굴이며 당신의 미래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정이 1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살려주는 사람과 손잡아라.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정주영 선생이 폐허에서 현대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당신의 삶도 다시 세워질 것이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것은 고독이다. 조용해진 휴대전화, 텅 빈 자리, 예전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이 사라진 듯한 허전함. 하지만 정주영 선생은 말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 고독은 당신에게 묻는다. 이제 너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삶이 새 방향을 찾는다. 고독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는다. 고독 속에서 당신을 떠올리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함께 가도 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사람을 정리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고 고독을 견디고 나면 거울 속에 새로운 내가 서 있다. 그 눈빛은 더 단단하고 표정은 더 평온하다. 정주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내가 만든 만큼만 나에게 열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가 달라진다. 그러니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라.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버리고 당신을 키워주는 관계를 붙들어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작품이다. 얼굴 하나, 눈빛 하나까지 당신의 인생 철학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말할 것이다. 나는 내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꿨다. 그것이 관계를 선택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결론이다.